챕터 6. 나를 이끌어라. 우리가 버티는 데 실패하는 데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예를 들어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아니 도처에 늘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식견을 갖춘 스마트한 인재들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 뛰어난 인재가 된 만큼 기회가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믿는다. 돈과 행운이 자신에게 굴러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알아보주는 기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비단 수재나 인재들뿐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자아도취 또한 현실 직시를 방해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와 회사는 머지않아 문을 닫고 말 것이다. 언젠가 내가 만든 회사의 직원 17명이 사표를 쓰고 떠난 적이 있다. 회사의 핵심 리더들이 그만둔 터라 어쩔 줄 몰라 낙담하고 있던 내게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 더 좋은 직원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더 좋은 직원이요? 그만둔 친구들이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군요. 코치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좋은 직원, 더 일 잘하는 직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떠났다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든 게 자네가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지. 더 좋은 직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네의 리더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기회라는 걸세. 그리고 그때 코치가 내게 해준 다음의 말을 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요량이다.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지. 자아도취,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실력을 갖춘 인재들만이 빠지는 함정이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에는 당신도 나도 예외일 순 없다. 이런 유형은 조금만 가파른 길이 나타나도 털썩 주저앉아버린다. 더 크게 상처받고 더 깊이 좌절하고 다시 도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인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다. 타인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라. 챕터 7.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내가 파산자 신세에서 벗어나 백만장자가 된 기적은 버텼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며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그렇다. 이 말은 옳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은 어떤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공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안락한 은신처의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나의 교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두려움에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 된다. 직원들 모두가 사표를 냈을 때 왜 나의 코치가 잘된 일이라고 했는지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당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당신의 멘탈 안에 깊이 새겨진다. 깊이 새겨서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어준다. 10kg짜리 아령을 든 경험이 15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금술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우주가 있다. 우주는 늘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정확하게 보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우리가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 가벼운 아령이다. 챕터 8.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왔다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호흡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실존적 회의감은 들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아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은신처를 떠날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맞는가? 맞다면 이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신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당신은 이 목표 달성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목표들을 차례차례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곧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보라. 출발 후 첫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30km쯤 되는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 밑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는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성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어 기어의 목표에 오른다.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른다.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핑계를 대며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 위에 고민을 쌓고 인성을 잔뜩 찌푸리고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아 수영이 나을 것 같아 하며 머릿속으로 멋진 수영복을 입고 푸른 물살을 가르는 상상에 젖는다. 이 같은 사이클 또한 반복된다. 수영에서 스키로, 스키에서 행글라이딩으로 도전 종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의 포기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렇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 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장고의 끝의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벌이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아직 내가 완주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핑계를 대며 곧장 그만둘 것이다. 부딪혀보자 라는 결단으로 참가한 사람이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 뛸 확률이 높다. 인상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챕터 9.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윈스턴 처칠은 너무 오래되어 진부해 보이는 명언 절대 포기하지 마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크게 소리내어 외쳐보는 것이다. 또박또박 힘주어 직접 이 명언을 손으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해진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일상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었다. 크게 외치거나 훌륭한 필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면 충분하고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수준이면 된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소득은 큰 가성비 만점의 전략이다. 팀플레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친 후 시합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목표를 음성화하면 멘탈이 강해지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며 박수를 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일박으로 말해보라. 무엇을 하든 집중력이 배가 되고 더욱 침착해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개를 저으며 의식적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소리내어 외치면 상황이나 분위기의 빠른 반전을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나는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챕터 10. 이야기를 기록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해오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낙담에 빠졌다. 내 안에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던 코치도 세문화 때문에 먼 외국에 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우울했다. 그렇게 시련에 찬 날들을 보내다가 코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밤이 가장 어두워지면 곧 새로운 날이 밝는 법이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이 밝은 빛처럼 밀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고요하고 진지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나의 코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후 매 순간 자살 충동을 견디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다. 끝도 없이 날아들던 채무, 상환, 독촉장들을 손에 든 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보던 날들도 적혀 있었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 마음먹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내게 보내온 걸까? 정말 이렇게 가혹한 시간을 견딘 사람이 내가 알던 코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많은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훗날 외국에서 돌아온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정말 어두운 밤이었지. 그때 내게 빛을 선물한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지.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날을 얻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어두운 밤을 지나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힘겨운 일이 있었을 때는 꼬박꼬박 일기로 남겼다. 그 기록들은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견디는 치유제 역할을 해주었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 최악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게 내 인생 최악인가? 분명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기억은 잘나지 않지만 최악은 예전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 살라. 더 힘든 날도 당신은 지나왔으니.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선물 받을 것이다. 챕터 6. 나를 이끌어라. 우리가 버티는 데 실패하는 데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예를 들어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아니 도처에